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 페이스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SNS 회사입니다. 자, 회사의 모토가 사람을 연결한다, 커넥팅 피플을 모토로 하는 회사인데요. 자, 2003년도에 하버드 대학생 마크 저커버거가 대학교 안에서 페이스 매쉬라는 어떤 인맥 형성을 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한 것이 시초가 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가장 대표적인 플러그인이 바로 2010년도에 만들어졌던 좋아요, 라이크 버튼이 가장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라고, 히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페이스북의 성장 속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사용자 수 10억 명을 돌파하게 되고요. 2017년도에는 사용자 수 20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리고 2017년도 뉴욕의 주식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는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원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면 얼만큼 페이스북에 거는 성장 속도에 거는 기대가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16년도 재무양을 살짝 살펴보면, 자, 페이스북의 2016년 회계연도 동안에 매출액은 약 31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은 2013년도 대비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한화로 약 12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 역시 2013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6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순이익하고 주가와의 비율을 구하는 지표를 우리가 퍼라고 하는데요. 분자를 주가로 놓고 분모를 주당 순이익으로 놨을 때 비율인데요. 자, 페이스북은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7배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삼성전자가 16배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기업에 기대하는 어떤 성장 속도를 판가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이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이용자 급증에 따라서 광고 수익도 급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페이스북이 주력하는 광고 분야가 바로 모바일 광고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바일 광고 수익이 페이스북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의 주된 수익은 바로 모바일 광고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SNS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갖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적절한 M&A, 인수합병 전략이었는데요. 자, 2012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인수 규모가 10억 달러였고요. 2012년도에 조금 이따 자세히 우리가 볼 페이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 규모가 한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2014년도에는 왓츠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카카오 같은 회사인데요. 19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인수 자금을 통해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 14년도에는 또 VR 회사인 오큘러스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규모도 20억 달러라고 하니까 자, 페이스북은 특히 인스타그램하고요, 왓츠앱을 통해서 가입자의 어떤 성장 속도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기업들은 가입자 급증에 따른 광고 수익의 효과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적절한 M&A 전략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사업 분야 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인스타그램인데요.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공유하는 또 소셜 네트워크죠. 201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2년 후에 페이스북이 1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인스타그램의 직원은 13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설립한 지 2년 만에 가입자 수는 한 4천만 명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히트했던 대표적인 SNS였죠. 자,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텔레그램의 약자입니다. 자, 사진을 공유해서, 그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놓으면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앱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사업 분야 하나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페이스북의 사업 분야가 왓츠앱입니다. 자,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190억 달러 인수했다고 했죠. 자, 당시에 그 왓츠앱의 이용자가 한 4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트위터의 이용자가 2억 7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왓츠앱의 성장 속도가 얼만큼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당시에 그 하루에 100만 명씩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루에 그 전송되는 메시지가 530억 건이라고 하고, 또 하루에 업로드되는 사진이 6억 장이라고 하니까 그 엄청난 그 이용자의 데이터를 계속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분야가 바로 왓츠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 분야가 아까 설명드린 오큘러스인데요. 자, 오큘러스는 그 VR 기기,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VR 기기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그 기기를 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오큘러스라는 회사인데요. 2012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또 인수하게 됩니다. 자,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 CEO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자, 모바일은 그 현재 플랫폼이지만 이제는 미래의 플랫폼을 준비해야 된다. 자, PC 환경에서 그 모바일로 이동할 때 페이스북이 잘 성공을 했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바일 그 광고 그 매출액이 전체의 80%라고 했다는 거는 그러한 그 큰 이동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만, 마크 주커버거가 또 다른 그 이동되는 또 다른 영역을 예상하는 게 바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니까, 자,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인수하는 회사가 바로 오큘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려고 볼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업 분야가 바로 페이스닷컴인데요. 자, 페이스닷컴은 그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얼굴을 인식하는 벤처 기업인데요. 2007년도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스북은 그 2009년도부터 사실은 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2012년도에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그 사진과 관련된 태깅 서비스를 보강하겠다는 전략 하에 페이스닷컴을 인수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 사진 검색에 아주 유리한 기술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페이스닷컴의 그 기술이 바로 얼굴 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닷컴의 독특한 그 기능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가 포토 파인더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에 가서 친구나 태그를 찾아주는 기능이죠. 그 사진만 보고도 찾아줄 수 있는 겁니다. 자, 클릭이란 기능도 있는데요. 자, 사진을 찍으면 그 시간으로 얼굴을 구별해내고요. 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클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 태거라는 거는요, 사진 인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얘는 어떤 사진이라는 거를 태그를 달아주는 기능이 바로 포토 태거라고 하니까, 자, 이러한 기술력을 갖는 페이스닷컴을 페이스북이 인수를 해서 특히 얼굴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닷컴은요, 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자, 이를 그 자동으로 분류하고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제 페이스닷컴이라는 이 얼굴 인식 기능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SNS에 올린 사진이 들어가 있는 얼굴이 그 기존에 올렸던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 이름 태거를 달아주고요. 자, 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성별이라든가 나이도 식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한 기술력을 갖는 기업이 바로 페이스닷컴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페이스닷컴 기술 이전에 그 페이스북은 인공지능 분야, 특히 얼굴 인식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2013년도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인공지능 연구소의 총괄로 우리 그 딥러닝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 얀 리쿤이라는 분을 총괄로 스카웃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각 이용자에게 최소한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어떤 아이템 정도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실제로 그 이용자는 그 중에 한 100여 개 정도를 선택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용자들이 어떤 그 관점에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심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계를 이해해서 동시에 또 그 2,000여 개 그 이상의 또 아이템의 속성을 파악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립한 게 바로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두하는 얀 리쿤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그 1980년도에 프랑스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앞에서 설명드린 제프리 힌튼 교수를 찾아갑니다. 자, 거기서 그 포스트 닥터라고 하죠.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제프리 힌튼과 더불어서 이런 딥러닝 쪽에 굉장히 그 기술을 가끔 연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AT&T 벨 연구소에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손으로 필기된 그 개인 수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개발해서 각 은행에 ATM기에 설치하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대중화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얀 리쿤은 제프리 힌튼 교수와 함께 딥러닝 비밀단체라는 걸 결정해서 그 현재 딥러닝 붐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인공지능 연구소와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린 그 페이스닷컴을 인수한 이후에 디페이스라는 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디페이스는 뭐냐면 이제 2013년도 3월에 발표한 건데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의 인물 사진을 비교해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디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97.25%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정확도가 97.53%라고 하니까 거의 사람이 그 사진 두 개를 보고 동일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할 수 정도의 그 정확도를 갖는 게 바로 딥페이스라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닷컴의 아까 설명드린 그 페이스닷컴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계산한 프로그램이 바로 딥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딥페이스 기술을 이용해서 2014년도 이후부터는요, 전 세계 그 페이스북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또 얼굴 이미지의 어떤 옆면만 봐도 앞면이 아니고 옆면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고 그 판별한 그 기능에 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제시해주는 자, 이러한 어떤 그 사업을 하는 게 바로 딥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딥페이스의 얼굴 인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딥페이스 프로그램은요, 자, 일단 그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고요. 자, 인식한 얼굴 부분을 별도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의 어떤 주요한 부분에 그 6에서 한 7군데 점을 찍어 가지고요. 얼굴의 윤곽을 나누고요. 자, 이 나눠진 조각들을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3D, 3차원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의 어떤 특징의 중요에 따라서 밝기를 좀 조절한 후에 다시 앞에서 그 점을 찍었던 그 6개나 7개 점을 기준으로 3차원의 얼굴을 다시 2차원으로 변환시키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으로 조정을 해서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이후에 그 동일한 인물이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사진이 올라오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 인물이 그 동일 인물인지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딥페이스의 작동 구조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을 추출을 해서 그 몇 군데 점을 찍은 후에 3D로 바꾼 후에 다시 2D로 바꿔주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영화배우 실베스타 스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얼굴 화면을 추출을 해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2차원적으로 그 정면 모양을 만든 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실베스타 스텔론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은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그 다양한 그 경로로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바로 딥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이 얼굴 인식 인공지능 분야는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페이스북의 그 디페이스의 장점이 뭐냐 이거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앞으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옷, 조명 또는 어떤 배경 물체와 같은 어떤 맥락 단서를 본 후에 사용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사진의 배경 요소를 인식을 해서 자, 그 사진 안에 사람의 얼굴이 없거나 또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디페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의 유저들이 자, 이러한 것들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도움으로 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게끔 사용자가 태그를 달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진을 올리면서 이 태그를 달아주기 시작하면요. 그럼 더 그 인식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더 그 손쉬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억 명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진의 정보들이 그 많겠죠. 자, 이러한 그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디페이스의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굉장히 페이스북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진적으로 잘 그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페이스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페이스북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페이스북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R&D라고 하죠. 연구 개발 비용이 21%라고 해요. 59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7조 원 정도를 약 7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매출액의 20%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 그 페이스북의 기술 책임자, 우리가 최고 기술 책임자를 CTO라고 하죠. 자, 마이크 슈로퍼란 분이 다음과 같이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은 10년 동안 이 세 가지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커넥티비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인공지능이고, 세 번째가 가상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넥티비티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요.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의 초창기 모토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데, 자, 문제는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국가라든가 이런 그 환경이 이르면 연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어떤 연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이런 장기 목표가 바로 커넥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활동,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술이 뭐냐면, 자, 무선 데이터 전송 분야에서의 어떤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7km 떨어진 곳에서 비행 중인 경비행기에다가 한 1초당 그 16GB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그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그 하고자 하는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이 있냐면요. 그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띄워서 거기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면 일종의 비행기 자체가 와이파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사업이 바로 커넥티비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지금 설명드린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은 바로 그 20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미지나, 자, 최근엔 또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미지랑 동영상을 인식해서, 자,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각자 관심이 있을 만한 아까 설명드린 2천여 개 이상의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템 2천여 개 중에 이제 유저는 한 100여 개를 선별을 해서 자기가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카메라를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메신저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이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자, 그래서 그 모바일, PC, 소프트웨어, 뭐 컨텐츠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게 바로
페이스북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페이스북의 그 기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빌딩 8이라는 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빌딩 8이라는 팀의 그 목표는 뭐냐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내부에서 그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따로 별도의 팀을 만든 걸 바로 페이스북의 빌딩 8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뇌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면 개발. 우리가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려면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뇌파를 이용해서 뇌가 뭔가 생각을 한다면 컴퓨터에 문자가 입력이 될 수 있느냐?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손가락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뇌파로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당 한 100단어의 속도로 그 문자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 이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 손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뇌를 통해서 즉시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페이스북은 하여튼 연결과 연결을 목표로 하는 어떤 사업 모델을 갖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요, 자, 이러한 그 얼굴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영국의 벤처 회사 리얼 아이즈라는 회사인데요. 자, 리얼 아이즈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그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표정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판독해서 그 감정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들의 얼굴 표정의 어떤 변화를 행복, 놀람, 슬픔, 혐오, 공포, 혼란스러움, 하여튼 이러한 그 7가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럼 당연히 그 행복할 때 주는 광고하고요. 그 다음에 슬퍼할 때 주는 광고가 달라져야겠죠. 지금은 우리가 동일한 그 인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일률적인 광고가, 맞춤 광고이긴 합니다만,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맞춤 광고가 제공이 됩니다만, 이 리얼 아이저는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7가지 그 감정 형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7가지 형태의 다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그 리얼 아이즈의 어떤 인식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얼굴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대표적인 인식 서비스가 바로 뭐냐면, 자, AFFDX라는 그 회사인데요. MIT에서 만든 그 미디어 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감정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벤트에 참여한다든가, 광고에 어떻게 주목을 한다든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반응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 지표 매트릭스라고 해서 5가지, 그 화면에 보시면 그 5가지의 어떤 감정 단계로 나눠서 그 파악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그 FDX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현재 앞으로 이제 그 단순한 얼굴 인식뿐만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감정의 어떤 그 분류를 통해서, 그죠? 뭔가 그 서비스를 해주는, 자, 그런 걸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얼굴 인식 관련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질 건지에 대해서 그동안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